저는 이분과 23년 된 친구이기도 하고 저의 스폰서이기도 한 분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인간 최혜원은요, 정말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한번 꽂힌 드라마를 제가 안 보면 볼 때까지 욕을 합니다. 왜 안 보냐고. 그리고 집중력이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지현 사장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뒤에 제가 서 있잖아요. 저를 못 봐요. 그리고 또 굉장히 솔직합니다. 감정의 희노애락을 온몸으로 표현해서 특히 웃길 때 옆에 앉아 있으면 고막에 이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최혜원이라는 자연인은 뉴스킨을 만나서 진화하고 성장해서 비즈니스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PA가 되었다는 건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시스템이 되었다는 뜻일 겁니다. 저와는 개인적으로 부부 사업을 하고 계시는 최혜원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웃겨.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네, 이혜미 와이프, 이혜미 남편. 네, 이혜미 햄디 남편 최혜원입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네, 어젯밤에 정성껏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최혜원 사장님이 PA가 되신 거는 꽤 몇 달 전인데 한 번도 이런 자리를 갖지 못해가지고 제가 DJ 하면서 이런 자리 한번 꼭 만들어 드리고 싶었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인터뷰를 시작해 볼 건데요. 먼저 팀 엘리트 되니까 기분이 어때요?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고 막 그렇게 막 자다가 일어나도 기분이 좋고 그런가요? 이게 말로 표현이 힘든데 제가 없던 게 생겼어요. 어떤 게 생겼냐면 원래 이런 마음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제 바닥 마음이 어떠냐면요. 팀 엘리트가 되고 나니까 제가 가끔 듣는 말이 있어요. 영화배우 박신혜를 닮았다는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죄송합니다, 박신혜 팬분들. 들으면 예전에는 걔가 나보다 10살 어린데 무슨 소리예요, 뭐 이러거나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거나 사실 10살 어리거든요. 근데 PA가 되고 나서 얼마 전 제 예파가 박신혜를 보는데 제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제가 순간 뭐라고 했냐면 정말 저도 모르게 박신혜는 배우고 나는 팀 엘리트잖아.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배우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보다 내가 더 세다. 내가 더 가졌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배우들은 오래 못 가는데 팀 엘리트는 평생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우리 이번 주 주제로 다시 좀 돌아와서 이번 주 주제가 주제인 만큼 시스템 바구니입니다. PA가 되었다는 건 그 사람 자체가 시스템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전과 뭔가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의 제가 예전에 저를 돌아보면 저 진짜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별로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가 별로였냐면 물론 이제 실력적인 부분도 더 많이 상승이 됐겠지만 공주병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공주병이었냐면 현장에서 혹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변수들. 그런 걸 잘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래? 왜 저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제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온통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공주병이죠. 저한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한테도 충분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걸 잘 못 받아들였던 공주병이었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자만심인 것 같거든요.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제가 되게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저 안에서 제가 빠져나와서 저를 지켜보는 노력을 어느 순간부터 되게 많이 했더니
내가 채워야 될 역량과 내가 변화해야 될 것들이 조금씩 보이고 그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하는 게 진짜 지금도 많지만 많았거든요. 파트너들이 다 이렇게 양자를 들고 다니면서 컨설팅을 하고 또 현장에서 매출을 하고 GV를 하고 파트너들도 다 하는 것들인데 저는 나는 뭐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돼. 이런 거. 내가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자만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었고 맞아요. 양자도 못하고 갈바닉도 못하고 눈도 똥눈이고 똥손이고 똥눈 똥손에 못하는 게 투성인데 그런 나를 진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겨먹은 대로만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주병이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 내가 공주병인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래? 왜 저래? 이거는 내가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특별할 게 없으면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죠. 그거를 받아들이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최연 사장님을 저는 이제 오랫동안 지켜봤고 또 사업도 오랫동안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연 사장님이 뭐가 좀 달라지셨냐면 그 전에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최연 사장님 다 잘하시는데 매출을 잘 못하셨습니다. 그게 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이 현장, 저희는 뭔가 최연 사장님에게 그런 거 부탁을 안 했어요. 저랑 같이 가셔서 클로징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부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저 송나라 사장님, 최혜경 사장님, 이렇게 최연 사장님의 파트너들은 최연 사장님한테 이 사람을 리크루팅 해야 되니까 요럴 때 같이 가주세요는 진짜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한동안은 이 사람 클로징 해야 되니까 같이 가주세요라는 말은 진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매출을 좀 크게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출을 크게 하면 최연 사장님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도대체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며 그렇게 저희한테 거꾸로 물어보시고는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죠. 그리고 약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진짜 많이 맞아요. 느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파트너들과 협업을 하면요. 제 시간 빼죠. 파트너 시간 빼죠. 이 파트너의 예파도 시간을 빼잖아요. 이 세 사람이 한날 한시에 시간을 빼서 만난다라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캔슬도 많이 돼요, 사실. 나와 연결돼서 오늘 만나는 내가 모르는 사람. 이 모르는 사람과 내가 만나는 이 타이밍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를 거치거나 나와 만남을 하거나 나와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신 모든 사람을 다 내 조직에 남겨야 돼. 이런 강박과 집착이라는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도 놓치지 않을 거야. 소비자든 파트너든 나와 만난 모두를 나는 내 조직에 남길 거야라는 집착 그리고 인연에 대한 귀한 마음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되게 많이 달라지셨어요. 저는 친구니까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람 됐다. 이런 표현, 이런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면, 나와 인연이 된 귀한 사람들,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게 된 것 자체가 진짜 굉장히 얼마나 많은 우연이 겹치고 것들이 겹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됐겠어요. 그쵸?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고 하셨는데 뭔가 그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따로 별다른 노력들을 하셨기 때문에 PA가 되신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현장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일단 안 하던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이 안 하던 게 못하는 게 아니라 결국 안 하는 거더라고요. 그럼 왜 안 했나? 내가 못하던 거니까 이걸 하면 실수할까 봐, 잘 못할까 봐. 이 저는 단계 있잖아요. 뭔가를 새롭게 해서 내가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단계, 전다라고 표현하죠, 우리. 그 단계를 만나기 싫은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저는 PA가 되는 과정 전에 저의 사업을 돌이켜보면 TR 한 팀을 묶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PA를 갈 때는 막 한 달에 제가 세봤더니 제가 클로징한 TR이 대수 상관없이 레그 상관없이 막 30, 40개가 넘더라고요.
그런 변화가 어떻게 왔지라고 생각해봤더니 제가 안 하던 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하던 걸 하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노력이었고, 또 하나는 갈바닉을 하거나 현장에서 파트너들하고 뭔가 땀을 흘려가면서 소비자를 같이 관리하고 이런 작은 일들 있죠. 당장 이게 레그로 형성되거나 리크루팅이 되거나 시스템으로 조인되는 결정적 한 방이 아니라 그 결정적 한 방을 위해서 나와 내 파트너가 해야 될 무수한 많은 작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A부터 Z까지 함께 했어요. 함께 땀을 흘리고 내가 못하는 걸 해보고 안 하던 것들을 하고 그렇게 파트너들과 동거동락하는 그런 현장에서 흙밭에서 뭔가 구르는 느낌? 이거를 팔 걷어붙이고 다리 걷어붙이고 다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런 거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파트너가 해오면 그 다음 내가 갔을 때 훨씬 더 효율이 높은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죠. 그 나름대로의 기준들도 전부 다 깡그리 깨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자. 네 거 내 거 없고, 네 젤 내 젤 없고, 네 쉐이크 내 쉐이크 없고, 네 소비자 내 소비자 없고, 네 명단 내 명단 없다. 이런 마음이 오롯이 현장으로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했고, 그리고 파트너들과 진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 파트너의 생각과 가치가 자랄 수 있는 시간들을 진짜 많이 가지고, 밥도 먹고 차도 먹고 술도 먹고 다 한 것 같아요. 다. 사업도 하고 놀고 뭐 그런 많은 것들, 뭐 현장도 뭐 저희 집도 뭐 어디든 상관없이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것, 또 후원의 기준이 없어지는 것들,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을 나만큼 할 수 있는 리더가 나올 때까지 하겠다라고 결단한 거, 너무 재밌습니다. 네, 맞습니다. 혜원 사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안 하던 걸 하기 시작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파트너의 빼독하는 회원에게 고구마를 삶아서 가는 최혜원 사장님은요, 상상해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고구마를 삶고 있는 최혜원 사장님을 보면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렇게 되게 작은 것에 정성을 쏟기 시작하면서 안 하던 걸 하기 시작했고, 뭔가 네 거, 내 거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면서 전부 다 우리 꾀 돼버리는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죠. 그리고 약간 저희는 계속 이런 얘기 들어요. 파트너의 후원을 막 대면 지원해주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해주면 그 파트너의 손발을 끊는 거라고. 리크루팅 후원은 평생 해줄 수 있지만 대면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준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게 올바른 사업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회원 사장님의 그런 후원의 기준 같은 것들, 뭐 네가 여기까지 해오면 내가 여기에 가서 이런 것들을 해줄게가 아니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하자, 이런 후원의 기준도 없어졌고, 뭔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진짜 없어지신 것 같아요. 뭔가 마음 안에서 되게 작은 것에 노력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나랑 똑같이 할 수 있는 리더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게 되면서 PA가 되셨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BR2000 시대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BR2000이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BR2000을 1년 동안 진행하고 나니 이탈률이 꽤나 큰 게 지금 문제점으로 계속 모든 리더의 머릿속에 그것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는 마음들이 다 생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BR이 그래서 이탈되지 않고 계속 남게 되려면 이 BR이 LT, 리더십 팀이 되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가 LT가 되었다는 건 그가 나와 같아지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혜원 사장님이 어쨌든 최혜원 사장님께서는 팀 엘리트가 되셨고 그런 LT 라인이 많아지셨으니까 팀 엘리트가 되신 거잖아요. BR을 빠르게 LT로 만드는 노하우,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우리 사장님들께 알려주세요. 이거는요, BR2000이 아니어도 그냥 우리 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새로운 사람이 나와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순간 있죠. 그 결정을 만들어내기까지도 사실 많은 공이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 사업자가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시스템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긴장감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거든요. 이 사람이 나처럼 시스템에 나오고 참석도 하고 어색하지만 적응해 보려고 하는 그 시기에
저는 늘 그냥 그게 배어 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의 애인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저한테는 조카 같은 존재예요. 이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가장 많은 대화를 하고요. 많은 시간과 대화를 쏟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의 크기가 잘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뉴스킨에 대한 가치가 어제보다 오늘 더 높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예민하고 되게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그 노력을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시스템에 들어가고 사업을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너 알아서 해가 되는 경우를 왕왕 봤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나만 이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애를 나 혼자 키우는 독박 육아죠. 애가 엄마 하나만 보고 자라는 것과 고모, 이모, 할머니, 삼촌, 어린이집 이렇게 가는 건 다르잖아요. 마치 애 키워본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엄마와의 애착이 형성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더 중요한 게 내 파트너가 볼 수 있는 창구를 많이 열어줘야 되거든요. 시스템에도 와보고 형제 라인과도 관계를 맺고 소통이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과 문화 속에서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선택한 이 일이 좋다. 이 사람들이 좋다. 라는 정서적 안정감을 느껴가면서 이렇게 사업의 크기를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이 사람이 정말 즐겁게 놀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거기 그 수준까지 오지 않았다면 모두가 다 불안한 존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신규 파트너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참여해야 될 시스템들이 많죠. 뭐 LOI 스쿨도 있고 구팸도 있고 뭐 각종 그룹에 있는 뭐 동클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을 막 하다 보면 이 상대도 이 파트너도 되게 그 버거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듯이. 하지만 다 버겁죠. 버거운 과정에서도 그 안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시스템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게 쉽게 얘기하면 수상을 한다든지 1등이 된다든지 혹은 나의 존재감을 드러낸다든지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거 그렇게 스폰서가 안내하는 거 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혜원 사장님 말씀해보신 거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BR이 LT가 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그가 시스템에 참여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리크루팅 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저희가 수요일 날 고소영 사장님 모셨을 때, 고소영 사장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그 사람이 사업 시작하고 2년이 지나야 리크루팅이 완성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결정한 그 순간부터 리크루팅은 다시 시작되고 그에게 관심을 계속 두고 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많이 쏟고 물리적인 시간을 함께 하면서 생각을 공유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 혼자만 키우면 아이를 망치듯이 뭔가 시스템 안에서 이 파트너가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잘 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성을 아이가 학교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어린이집에서 사회성을 기르듯이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생각이 키워질 수 있도록 잘 그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과가 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파트너가 작던 크던 성과가 나야 하고요. 그 신규 파트너의 성과에 아주 예민하게 집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파던 혹은 그 사람의 저의 2대 3대 파트너겠죠. 그 사람의 레그가 생길 수 있게끔 그런 희망이 생길 수 있게끔 성과와 결과를 만들어주는 거에 스폰서는 집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마지막 성과와 그 성장 동시에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성과가 없으면 절대 성장이 따라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BR이 LT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와 항상 평생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현 사장님, 이 다음 진행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팀 엘리트가 되고 탑 리더 미팅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랑연 라인의 탑 리더 분들만 함께 모여서 또 여러 가지 아젠다를 상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아주 귀한 방인데 거기서 최근에 조기슈아 스폰서님께서 이 BR2000의 생존율 그리고 많은 사업자가 길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 메시지를 제가 미리 들었고 그 메시지를 좀 반영해 보기 위해서 사실은 어제 임정윤 사장님과 김나열 사장님 두 분을 모셔서 그 메시지를 좀 담은 어제 방송을 저희가 기획을 했었어요. 사장님과 함께. 그거에 대해서 감독님을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요. 또 함께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폰서님 나와주세요. 우리 나한테 공지하기로는 다 끝난 다음에 본다고 하더니 중간에 부르네? 햄디가 안 부르고? 네,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왜 갑자기 바뀌었어? 난 지금 개인 톡을 했거든, 우리 이혜미 사장한테. 그, 친구가 팀이어도 되고 했으니까 괜히 뒤에 리더 스피치 때문에 시간 빨리 하지 말고 둘이 충분하게 하라고. 난 다음에 다시 하면 되니까. 그랬더니 못 봤나? 알았다고 했는데. 아니요, 이 부분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래. 감독님 이야기 듣고 보내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보내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을 때 끝까지 다 할게요. 일단 팀12 축하하고요. 나는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누구지? 그 눈 큰 여자? 박신혜. 박신혜랑 비교할 때 그건 연기자고 나 팀1야. 그 말이 제일 기억에 나네요. 야, 그거 되게 멋진데요? 나 팀1야. 그거 어떻게 거기다가 비교해? 맞아요, 그거예요. 하여튼 팀1라고 하는 게 그런 자부심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일대 파트너인 햄디도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팀1 진행해서 탑리더방에 오시면 되겠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싶은 게 진입된 이유에 집중한다고 하는 얘기도 되게 신규 사업자들이 많이 이제 드랍이 되니까 그 부분도 기억이 나고, 그런 면에서 소비자도 제품이 전달된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교육을 항상 많이 하죠. 하여튼 제가 이제 원래 오늘 리더 메시지가 문희선 사장님이었는데 제가 약간 인터셉트 했어요. 그런 이유가 왜냐하면 괌에 우리가 괌을 진행을 작년에 많이 했죠. 그리고 여지까지 가는 인원보다도 가장 많은 인원이 괌 트립을 가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 몇 개로 나눠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6월달 공지가 났죠. 6월달 공지가 났고, 팀1 트립도 5월달에 간다고 공지가 났어요. 5월 12일 날서부터 18일까지 가요. 일단 그렇게 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제 도전하는 것 같아요. 6월달이 만약에 힘들면 기간을 옮겨서라도 괌을 가보려고,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노력했으니까 괌 트립을 인정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시드니 트립이라고 하는 거를 준비하면서 또 괌 트립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우리가 도전해서 시드니 트립으로 도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우리 최현 사장이랑 우리 이혜미 진행자랑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많은 사업자분들이 막 진행을 하면서 뭔가 드랍이 되는 거를 보고, 그러니까 드랍률이 평소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BR2000, 즉 우리가 얘기하는 BR2000도 우리가 맞이하는 환경이고, 벨로시티도 우리가 맞이하는 이 틀이에요. 시스템이에요. 가장 큰 시스템이죠. 벨로시티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니까. 벨로시티라고 하는 보상 체계 안에서. 근데 이 벨로시티나 BR2000이 양날의 칼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양날의 칼. 한쪽으로 잘못 쓰면은 우리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 잘 쓰면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 조직을, 네트워크를 굉장히 속도감 있고 아주 단순하게 확장시킬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써야 되냐, 이거를 잘 써야 되는데 이거를 막 쓰다 보니까 잘 못 써가지고 우리 이 사업을 직업처럼 하고 있는,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이 이 사업은 나의 직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9시에 매일 같이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직업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진짜 식구들, 이 식구들의 멘탈을 흔들려 놓게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인원들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들어왔다 나가는지도 이름은 잠깐 봤는데 그 다음에 얼굴도 못 보고 BR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심지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현실 점검을 좀 잠깐 해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많이 썼던 자료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긴 시간 뉴스키는 사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해요. 이 질문에 제가 주저없이 하는 답이 뭐냐면 바로 이 진입의 장벽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진입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되게 쉽게 들어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BR2000을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추구하는 네트워크의 본질은 네트를 확장하는 거고 젖소의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소가 한 젖소가 이 지금 왼쪽에 있는 젖소는 60만 개 이상의 젖을 짜낸 그런 젖소예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젖소예요. 이 젖소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온도서부터 먹는 것서부터 굉장히 많은 관리를 해요. 복잡해요 아주. 근데 이제 네트워크의 본질은 뭡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그냥 이 왼쪽에 있는 젖소보다 젖은 많이 못 짜지만 굉장히 많은 젖소가 자기 양만큼 풀 뜯으면서 쉬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젖소거든요. 이 젖소의 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이 양날의 칼을 잘못 전개하면 젖을 짤 의지가 없는 젖소의 수를 늘리는 거예요. 젖을 짤 능력도 없고 젖을 짤 의지도 없어. 근데 젖소라고 해서 들어와. 그렇게 해서 수를 늘리면 뭐하냐고. 그렇죠? 적어도 젖을 짤 의지가 있어야 본인의 여기 안에서 풀 뜯고 뭐하고 해서 점점 그 양을 늘려가면서 또 다른 젖소를 늘려가면서 그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공유를 중지하냐.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두 가지가 아니고 크게 이 방향성을 좀 여러분들한테 사업 방향을 좀 제대로 잡아봐야겠다. 그래서 사업 방향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자고 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자. 그럼 기본에 충실하자를 여러분들이 잘 뭐가 기본에 충실한지가 너무 표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두 가지를 특정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순서대로 진행하자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진행하자.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비교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당신이 5,000포인트 하면 얼마 벌어? 1만 포인트 하면 얼마를 벌어? 그러니까 5,000포인트 넘게 하고 10,000포인트 넘게 하자. 이렇게 해서 계속 동기부여에서 그 기술을 가리키고 뭔가를 이렇게 하면 수입, 매출이 일어나. 이렇게 하면 리크루팅이 돼. 이렇게 하면 계속 하우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방법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원래 순서대로.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본에 충실하자의 첫 번째는 뭐냐? 순서대로 진행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포인트 하면 얼마 벌어가 아니고 먼저 그걸 바꿔볼게요. 얼마 벌고 싶은데? 이게 먼저 아니에요. 뭐 하고 싶은데? 왜 그걸 하고 싶은데? 근데 왜 뉴스키냐 해야 돼?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어떻게가 나오는 거거든요. TRIT 하나 사고 너 하나 사면 이게 BR 되니까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수입이 이렇게 하면 더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자. 그러니까 본인이 뭔지도 모르게 그냥 본인의 핀을 위해서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BR2000을 잘못 쓰면 오히려 젖을 짜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는 BR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진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해도 제 기준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이거를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다가 이제 알게 됐어요라고 말한
조금 전에 발표한 최원 사장님 이제 이해했다 그랬죠. 어제 사진 보면서 이해한 걸 좀 50분 얘기해 통화하고. 네.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제 엄청 혼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저의 실제 사례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아마 지금 여기 들어와 있을 텐데 어제 만난 제 예파가 저한테 이제 갈바닉 관리를 같이 하고 이렇게 막 받다가 제가 이제 보상을 막 6대 5% 보상을 막 이렇게 풀었더니 갈바닉을 받다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가로 세로 66 언니 맞아요? 이거 대박이다 미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죠. 그럼 저는 뭐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언니? 라고 하길래 제가 사업자가 되는 게 우선이니까 TR 할 사람 2명을 찾아봐. 라고 제가 안내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나랑 같이 만나자. 그러면 그 친구가 BR 2000으로 사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일단 그렇게 안내를 하고 왔는데 그러고 와서 감독님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부편 준비를 위해 이 안내보다 이 어떻게 하는 거야 보다 선행돼야 될 게 왜 해야 하는가를 이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게 팍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마지막 안내를 뭐라고 하고 왔어야 했냐면 이 친구가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너는 얼마를 벌고 싶은데 그 돈이 뉴스킨이 아니면 어떤 걸로 벌 수 있는데 그리고 너가 그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서 만약에 다른 일을 한다면 시간은 얼마나 쓰게 돼? 이런 디테일하게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욕구를 터치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맞나요, 감독님? 맞죠? 그렇죠. 네. 무엇을 하라라고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면 본인이 자기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나왔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최원 사장이 뭘 하겠어요? 적극적인 권유를 하겠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지. 나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그 사람이 뉴스킨으로 얼마를 벌고 싶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디테일하게 끌어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이러한 시스템에 들어와서 이런 걸 배워야 하고 당신이 할 일은 이거고 내가 할 일은 이거다. 라고 하며 그 사람이 자기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끔 내가 이런 걸 해야 이 돈을 벌 수 있는 거구나 뉴스킨에선 이게 젖을 짤 의지가 있는 젖소라고 정리를 해주신 거죠. 내가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는 사업자가 적극적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BR 2000을 활용해서 사람들은요, 저게 있어요. 뭐라 그래야 되나. 결정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크루팅이 됐건 뭐가 됐건 사업적으로 본인이 결정하지 못해요. 그럼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게 돼요. 그래야지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니즈가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그거를 우리가 사업적으로 진입이 돼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젖을 짤 의지가 없는 젖소를 술을 늘려봐야 그냥 여러분들의 멘탈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플랜 N의 제 첫 장이 뭐예요? 질문을 해보고 좀 더 디테일한 질문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순서대로 진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랑연북 순서대로 원래 나와 있는 대로 그분이 그렇게 해서 니드가 충족이 됐어. 그러면 적극적인 권유를 하고 적어도 같이 랑연북 1권에 있는 14에서 24쪽에 있는 부분을 같이 읽어줘야 돼요. 그 순서대로 이 랑연북 순서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래도 늦지 않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첫 번째로 제가 기본에 충실하자의 첫 번째를 순서대로 진행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통 매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들어와서도 2,000포인트, 3,000포인트 근근히 하다 이걸 유지하다가 그만두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이것이 점점 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진입은 180, TR9T에 되게 집중을 하고 속도 있게 집중을 하고 디바이스로 집중하고 해서 속도 있게 나가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로 여러분들이 서클 내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내 서클 내에 180도 소비자가 몇 명인가 이거를 체크해 보세요. 내 서클 내 소비자 중 180도
사용자가 몇 명인가를 숫자 매니지먼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사업자들이 TR90로 K 뉴스키너가 되기도 전에 TR90로 또 하고 진입을 빠르게 진입시키는 건 좋아요. 근데 여기서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람한테 TR90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으면 그냥 잠깐 들어왔다가 제대로 순서대로 안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에 충실하지 않게 되면 TR90 못 나가면 매출 줄고 그냥 근근히 그냥 유지하다가 그 근근히 유지가 안 되면은 그냥 못 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 숫자를 표현하라고 하는 거는 180도를 이제부터 앞으로 180도를 집중해야겠네? 이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에요? 아니면 무슨 말이에요? 제 말이. 180도를 쓰는 소비자라 함은 내가 이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뉴스킨 제품의 차별성, 데몬스트레이션, 여러 가지 실험 등등 교육된 소비자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K 뉴스키너를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뉴스키너 있잖아요. 원래 우리 뉴스키너. 제품에 대한 그런 신념이 있는 뉴스키너 있잖아요. 진짜 치약 없으면 바디바서 찍어서라도 쓰는 그런 뉴스키너. 그런 뉴스키너가 되게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빠르게만 TR90만 요 사람만 하고 요 사람은 또 TR90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TR90로 진입이 됐으면 그 다음엔 이 사람을 제대로 된 스텝대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서클에 180도 사용하는 숫자가 몇 명인가? 그럼 180도 안 쓰는 달에는 뉴트리센셜즈를 쓰든 뭐 화이트를 쓰든 뭘 쓸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180도 쓰는 숫자가 적어도 30명 이상까지 늘려가는 그러니까 180도 쓰는 사용자가 몇 명인가를 숫자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를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특정한 표현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얘기했는데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걸 계속 팔로우 할게요. 지금 잠깐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사업의 BR2000과 벨로시티 환경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업 지향성이기 때문에 방향성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자 점검을 좀 해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즉 네트를 확장하는 것, 젖소의 수를 늘려야 되는 건 맞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한 적극적인 대시를 하고 결정을 하게끔 적극적인 대시를 해야 되는 것도 맞다. 그러나 순서대로 하자. 그 순서는 랑연북 나와있는 순서대로 하자. 즉 얼마 하면 얼마 번다가 아니고 얼마 벌고 싶은데 어떻게 살고 싶은데 뭐가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보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렇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뭘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질문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최영원 사장 나한테 결국에는 그 파트너 내가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누구예요? 그걸 누구한테 질문해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나한테 질문하고 있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걸 나한테 질문해야 될 게 아니고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 예파. 예, 그 사람한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질문해봐야지. 지금 상황에서 지금 투잡하고 있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뭔데?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게 이건데? 그럼 언제까지 뭐 하면 좋을까?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도울 테니까 이렇게 해보자. 너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의를 해가면서 그 사람이 하나하나 들어오게 해줘야죠. 그래야지 K 뉴스키너가 되지. 순서대로 진행하자라고 하는 거랑 두 번째. 파트너와 나 사이의 직무가 합의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그렇죠. 질문하고 대화하고 하라고 하셨죠. 네. 이 시간 나중에 9PM 시간에 따로 한번 가져보자고요. 네, 뭐가 순서대로인지. 그리고 서클 내 180도 사용자의 숫자 매니지먼트를 해라. 두 가지 어떤 요 메시지만 담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어요. 듣느라고. 이 어려운 얘기 듣느라고. 어제도 제가 드린 질문 하나가 있는데 좀 이거 중요할 것 같아서 시간이 없지만 좀 말씀드리면 그럼 제가 어제 이런 질문도 드렸어요. 그럼 BR2000 마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입할 때 그 사람이 왜 뉴스킨이어야 하고 뉴스킨으로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정확한 그 사람의 니즈와 목표를
스폰서로서 명확하게 안내하고 설정하고 그렇게 비즈니스에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안내하자라는 네. 다시 말해서 말씀이셨습니다. 니즈가 없으면 그 사람이 욕구가 없고 그 사람이 표현이 안 되면 젖을 짤 의지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시드니를 가지 마세요. 안 되면. 괜히 내 멘탈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괜히 해서 없은데 TR9T만 쓰고서는 못 하잖아요? K뉴스키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NT만 되는 거예요. 안티만. 제대로 된 계속적으로 180도를 쓰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제대로 순서대로 기본에 충실한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BR 2000 시대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먼저 순서대로 하자. 그 사람의 니즈 파악이 먼저다.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고,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그걸 뉴스킨으로 이뤄낼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두 번째는 180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교육받은 소비자라는 거, 그런 시스템 제품을 사용하는 매니아를 만들어서, 그런 소비자들로 내 서클 그룹을 채워야 한다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혜원 사장님, 마지막으로 후배 사업자들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인사 나눠주세요. 네. 이전에 4번 저한테 질문하셨던 게 BR 2000의 유지를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것과 함께 우리 조이철 스폰서님께서 지금 전달해 주신 이 두 가지가, 접목된다면, 저한테 물어보셨던 이 BR 2000의 유지와 지속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선수끼리 왜 이래? 선수끼리 알면서. 이 말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의 지금껏 사업을 제가 저를 돌아보면, 나는 아마추어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마추어는요, 한계를 느낄 때까지만 하지만, 프로는 그 한계를 느낄 때부터 고속 질주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뉴스킨의 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왜 그걸 이제서야 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두려워서였던 것 같아요.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 많은 것들이 두려워서였지 않았나.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시스템에 들어와 보시고 스폰서 사업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하는 거였어? 라고 이 비즈니스를 아주 살짝 알게 돼요. 조금 알게 되거든요. 그때가 제일 두려워요, 원래. 아예 아무것도 모를 땐 두려운 게 없고요. 많이 알 때도 두려운 게 없는데, 조금만 알 때, 적당히 알 때가 제일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알고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알고 그걸 내가 다 안다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적당히 알기 때문에 이 나머지 모르는 이만큼 있죠. 이만큼이 나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나한테 뭔가 두려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 정말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합시다.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겪어내면 되고 함께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PA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고, 그래서 우리 많은 사장님들이 도전하시고 하나하나를 겪어내셔서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는 기꺼이 행동하고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하는 마음이 커지면 성공하는 비즈니스. 그렇게 내가 먼저 시스템이 되고 다 같이 시스템이 되어가는 비즈니스. 그 안에 그때그때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성공자의 조언까지 오늘 귀한 메시지와 인사이트를 주신 최혜원 사장님, 조규철 사장님